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 다들 들어보셨죠? 이 책을 나침반 삼아서요. 와, 정말 복잡하게만 보였던 정치의 세계를 한번 같이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솔직히 선거 때마다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아니, 이 정당은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쪽은 왜 맨날 저렇게 싸우기만 하는지? 정책은 잘 안 보이고 자꾸 사람만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정치라는 게 뭐 원칙보다는 그냥 누구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한 방에 딱 풀어낼 아주 간단한 열쇠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한국 정치라는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구체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의외로 보편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국 정당의 역사를 보면요. 와, 정말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랑 싸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후예랑 손을 잡고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념이나 정책? 그런 것보다는 그냥 특정 인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확 뭉쳤다가 또 흩어지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정당의 정체가 뭐야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열쇠가 등장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모든 혼란을 딱 하나의 기준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구도예요. 이 모든 혼란을 꿰뚫는 기준,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정당은 국가의 질서와 존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고,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주의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 간단한 구도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그동안 헷갈렸던 많은 것들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럼 국가주의가 뭐냐?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국가는 그냥 우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랑은 별개인 어떤 거대한 실체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실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폭력, 그러니까 뭐 경찰력이든 군대든 이런 공권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걸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국가라는 틀, 이 시스템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설령 좀 악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게임 같은 데서 나오는 질서악 있죠? 그런 것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국가의 존립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니까요. 반면에 자유주의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국가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왜 맺었을까요?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의 자유랑 안전을 보호받으려고 맺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나, 개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당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국가 그 자체, 이건 대체 뭘까요? 학문적으로는요, 보통 국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큰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국가주의랑 자유주의, 그리고 국가는 결국 지배계급의 도구일 뿐이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뭐랄까, 역사적인 의미만 있을 뿐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힘을 잃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딱딱한 학문적 이론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외침이 하나 있죠. 혹시 영화 변호인 보셨나요? 거기서 나온 명대사,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건 뭐 법이나 정치를 넘어서서 어쩌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국가와 국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애국심에 대한 건데요. 우리 애국심, 이거 무조건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국심?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애국심을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생각이 다 달랐어요. 히이테 같은 사람은 외적에 맞서기 위해 국민을 하나로 묶는 필요한 도구라고 봤고요.
반대로 톨스토이는 이건 지배층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해로운 독이라고까지 했어요. 한편 르낭이라는 사상가는 좀 다른데요. 과거의 아픔은 있고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공동의 의지가 있다면 미덕일 될 수도 있다고 봤죠. 톨스토이가 왜 그렇게까지 경고했는지는 이 예를 보면 확 와닿아요. 바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애국심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고귀한 감정이라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애국자들을 추모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게 애국심이 가진 아주 위험한 얼굴인 거죠. 존 레논의 노래 Imagine 가사가 떠오르네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봐요. 그럼 죽이거나 죽을 일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톨스토이의 생각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 바로 정치인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일반 시민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걸까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란 본질적으로 폭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과업이다. 와, 진짜 좀 섬뜩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정치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평생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칸트 철학처럼 내 행동의 동기가 순수하면 그걸로 된 거냐? 아니면 정치의 현실처럼 동기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는 정말 너무너무 선했는데 그 정책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다면 그게 과연 옳은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버는 좋은 정치인이라면 세 가지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대의를 향한 열정, 둘째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균형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 감각이 뭐냐? 바로 현실적인 타협을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진보 정치에 대한 꽤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는데요. 가끔 보면 너무 순수한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타협의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협이 그럼 항상 옳은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히틀러랑 했던 타협이 어떤 끔찍한 재앙을 불렀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타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행동이 앞으로 가져올 모든 결과를 정말 냉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능력, 바로 그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정당을 고르고 지도자를 평가하고 심지어 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까지도요. 여러분에게 국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질서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비춰줄 정치적 나침반이 될 겁니다.